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시민, 민주주의, 고리타분하지 않습니까? 야, 무슨 시민과 민주주의야? 그 고리타분한 주제가 요즘에 고리타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계 정세를 보니까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도 민주주의에 꽂힌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민주주의와 시민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의 시민과 민주주의가 어떠한가 또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 가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첫 번째로 공주 쪽을 들려보고요. 공주. 두 번째는 충북 보은 쪽에 들리게 될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지역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 역사를 잘 모르니까. 오늘 가게 되는 게 우금치 전적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라고 요즘에는 얘기하는데 동학농민혁명 그러면 그냥 국사식이 너무 재미없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야 이런 게 있었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재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아요. 동학농민혁명 소재로 해가지고 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우금치 전투라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해? 잠깐만 먹으면서 생각해 볼게요. 김정은 왜냐면 독재 국가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 다 민주주의라고 넣어요. 맞아.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데는, 그러니까 왕정인 데는 안 넣는 것 같고, 그리고 인민들의 통치다라고,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직책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김정일 때 뭐라고 했었어? 공산당 서기장, 서기장, 예. 그죠? 그리고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을 겸하고, 그래서 소련도 그랬었죠. 고르바초프 서기장. 그런 것들도 보면 민주주의를 뭔가 추구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건가 봐. 뭔가 좋은 거니까 그지? 다 추구하려고 하지. 사회의 진화라는 것이 있다면 나중에는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이 국가 인민에서 나온다, 시민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서 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이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보면은 그 민주주의가 뭐냐.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 좀 생각하려면은 반대말을 생각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뭔가? 수리피디는 뭐라고 생각해? 민주주의의 반대말. 안민주주의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알았지? 비민주주의야? 안민주주의가 뭡니까? 비민주주의. 글쎄요, 왕권? 전제군주제 이런 거. 전제군주제. 네, 그렇죠, 군주제. 저는 군주제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은 그래도 답변을 제대로 했다. 내가 다시 공산주의요. 뭔가 너무 짜고. 독실이랑 수리피디가 한 얘기 맞지? 그러니까 누가 이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가, 다수인가 소수인가. 그래서 민주주의 반대말 그 논란이 엄청 많더라고.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양적으로만 보면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 엘리트주의. 그렇게 봐야 돼.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독실의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민주주의가 모든 사회 발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든 어떤 문화든 어떤 지역이든 사회의 진화에 따라서 마지막에 이를 수밖에 없는 어떤 제도일 수도 있겠다. 막스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이론을 하면서 이제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거 좀 이론적인 거 제외하고 진짜 민주주의라는 게 어떤 사회 발전 단계에서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냥 최선의 그 사회 발전이 대본에 없는 걸 물어보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대본을 외우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코에 바람 넣으러 가는 건데 뇌에 바람이 들어갔거든요. 코에 비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코에 바람이 소풍 간다는 거를 코에 바람 들어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코에 바람 넣고 오자, 이렇게 가까운 곳에 갔다 오자 이런 거. 나도 처음 들어봐. 예를 들면 멜서스의 인구론처럼 정말로 자원이 모자라지는 시대가 왔을 때, 혹은 지금 팬데믹 상태가 됐을 때, 그죠? 2차 대전 직전에 독일이 그래야 했던 것처럼, 근데 그거를 예외 상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화가 유지될 때를 진화의 상대로 보면 그것만
생각한다면 민주주의 쪽으로 갈 거라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제 또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역병이 돌거나 재난 상황에서는 믿건 안 믿건 간에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때는 민주주의를 다소 차치하고 일단 이걸 극복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민족주의가 됐든, 그러니까 사실 민족주의는 민주주의랑 그 대척점이 있는 게 아닌 단어지만 그런 식으로 갈 때 속 시원한 엘리트주의를 원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회 진화적 측면에서 정말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비일반적인 특수한 경우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변질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라앉았을 때는 어쨌든 민주주의로 가게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냥 좀 거시적인 측면을 봅시다. 그러니까 미시적인 측면에서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측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그런 걸 다 퉁쳐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방향성으로 보자면 사회가 진보한다면 민주주의로 향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가? 수리피디부터 한번 답해볼까? 수리피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차장님이 얼마 전에 뉴스룸 얘기할 때 우리 UFO 얘기할 때였나요? 사람은 고차원이 될수록 네. 더 정신으로 내적으로 침잠을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민주주의가 끝판왕은 아니지만 개인성을 인정을 하고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은 민주주의가 거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로 좀 최적화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아니면 사회가 발전해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인 제도다. 네. 민주주의가. 당연히 그러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 딱 훅 들어온 질문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노예제라든가 제국주의 시대의 어떤 식민지 지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권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게 식민지 통치를 하는 것보다, 그 식민지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병합을 해버리는 것보다 거기를 그냥 외국으로 놔두고 무역을 굉장히 불공정하게 해서 피를 빨아먹는 것이 더 낫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독립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인권의 향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동등해지기를 바라진 않았을까, 서구 사회가, 서구 제국주의 사회가.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여전히 저렴하게 노예제를 유지한다든가 혹은 엘리트 집단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라도 전체 국민에게, 시민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느낀다면 거긴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변수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노동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기계가 대신하게 될 거고, 정말. 그렇게 보는 관점이 크지. 그러니까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한 어떤 농업 같은 것들도 이미 굉장히 기계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또 어떻게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에 대해서는 또 다시 약간 좀 의문이에요. 그건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좀 득실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어떤 제도를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실제로 당위적인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사회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에 했었던 대답과 연결시켜 보면은 효율적이고 비용이 좀 덜 들고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거로 자기가 원래 처음에 했던 대답과 연결되는 거야? 아니면 그 맞죠. 생각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속상한 생각이 드는 거죠. 아까 처음에 질문을 왜 했냐면은 민주주의가 정말로 어떤 역사 발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하나의 그러면은 법칙인 거야. 모든 사회는 어쨌든 그게 효율이 됐든 아니면 당위가 됐든 도덕적인 이유가 됐든 민주주의로 향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중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싱가포르나 어쨌든 독재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과도기의 상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실제로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 중에 하나야. 그 사회를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그 사회들은 각각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선택한 거고 중국은 일당 독재를 선택한 거고 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던 것, 그것이 진짜로 하나의 그냥 교육 이념이었던 거지. 중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시아식으로서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식, 자기식에. 근데 이제 또 중국이 워낙 효율적으로 사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이 됐든 아니면 질병에 대한 문제가 됐든 점점 그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도 이 민주주의가 아니고 이렇게 국가 통제라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인민들 전체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나의 인류가 나아가는 하나의 법칙,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이념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좀 궁금했죠. 어떻게 생각하나. 확장을 해보니까 지금 개개의 국민들 사이에서 민주주의냐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들을 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하나하나의 개체로 본다면 국가들은 민주주의라는 게 없잖아요. 그지? 유엔조차도 상임이사국으로 딱 정해놓고 있고 그리고 어느 국가든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언제나 그래왔고 그럼 거기는 우린 평등해. 대한민국과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지? 국제관계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아무도 그 안에서 민주주의보다는 국주주의라고 해야 될까? 그 나라 하나하나의 어떤 주권들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안 여긴다는 거지. 그런데 시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한 표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배워왔고 나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건 이제 천부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상에서 기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또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주식이 얼마냐에 따라서 투표권을 행사를 하잖아요. 무조건 그 사람이 그 어떤 기업에서. 두 당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한 사람이 한 표여야 해. 그 사람이 사회적 기여도나 재산이나 뭐 IQ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이 한 표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외계인이 와서 지구 시스템을 관찰을 하면서 야 저거 굉장히 비합리적인데? 쟤네들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원래 철학이나 인문학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거 아닌가? 내가 밟고 있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걸 의심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의심해보는 게 나는 정말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 종교를 의심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그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신념이 강해지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라는 걸 의심해보지도 않고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냥 주는 대로 당연히 맞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민주주의의 기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의미나 시민의 힘에 대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랑 비교했을 때 민주주의가 없었던 왕권을 깨고 부수고 그때 혁명을 일으켰던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늘이 정해준 왕을 끌어내리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 혁명적 생각을 그 시대에 저는 못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민주주의가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선생님이나 대학에서 항상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자유에 대한 개념, 평등에 대한 것, 아니면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것 이거는 우리가 다 수입한 거다. 아 진짜? 그렇게 배웠어? 그렇게 배웠었어. 우리랑 다르게 배웠네. 어떻게 배웠어? 북조선에서 학교 나오셨어요. 왜냐면 평등과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동아시아에는 없는 거고 그거는 다 이제 서구에서 들여온 거고 우리가 철학 아니면 개인 아니 평등 이러한 단어 자체가 네덜란드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전을 일본인들이 번역을 한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거야. 동아시아에는. 그거 중국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냐. 너희들 서구에서의 그것만이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랫동안 슈퍼파워를 유지했었잖아요. 지역에서였을지라도. 네. 그래서 그런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근데 어쨌든 실제로 없지 않았나? 우리 공동체 생활하고 그랬을 때. 당연히 없었지. 예. 그래서 교수님들이나 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야. 그런 개념들은 서구로부터 왔다. 아니면 시민의식, 민주주의 이것도 수입한 개념이고 그 기원은 프랑스 혁명에 있는 거다. 맞아. 그래서 그게 정착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한 나라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스스로 한 나라가 없다. 아시아에는. 근데 수리피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시아에서 민주화를 스스로 한 나라가 있나? 오늘 우리는 이미 스포를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동학이. 동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작게 가르친다는 생각이 든 거야. 맞아. 근데 동학의 내용을 놓고 보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데 아시아에서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민주화까지 아니지만 어쨌든 개개인의 권리를 주장했던 사건으로 이걸 평가한다는 거야. 맞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뭐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동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 질문과 연결돼서 생각이 든 게 동학 농민혁명이 사실 동학 자체만 놓고 보면 평등 사상을 내포하고 있긴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신분제 철폐, 공건제도 철폐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일어난 거잖아. 네. 그걸 보면서 이런 걸 느꼈어. 한국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념이 아니고 그거 교육과 이념과 무관한 거잖아. 문화권이 달랐기 때문에 서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회적 조건, 문제적인 조건이 되면 평등을 주장하고 시민의 권리,
인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구나. 사회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좀 보면서 내가 배웠던 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앞서 있었던 거다 그런 생각이 깊게 들어가지고 그 심지어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이렇게 계몽을 통해서 가르친 것조차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스스로 말하자면 태동한 거잖아. 사실 이제 동양 스스로를 너무 작게 평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겠다는 갑자기 국뽕에 대한 생각이. 배부르면 혁명이라는 건 없는 건가? 너무 궁금해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에 정치에 관심이 그렇게 낮은 이유도 진보적인 정당이 정권을 찾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도 배부르게 해주거든. 일본은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거든. 그죠? 그래서 말초적인 질문. 소희 PD와 우리 독실이는 독재 국가에서 태어나는 거야. 중동이야. 중동. 근데 내가 석유 재벌. 석유 재벌이고 내가 이제 왕가와 연결돼 있어. 만수르다. 만수르다. 하지만 이제 그 투표권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한은 다 배제돼 있고 다음 삶에서 태어나는 거야, 그 삶으로. 두 번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확하게 중위 소득을 갖고 있는 보통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 내 모든 걸 할 수 있는 어떤 발언권도 있고 다 있어. 그때부터 저희들은 어떤 어려운 거. 자유는 없고 완전 그냥 노예 상황이야. 왕한테 막 그냥 무릎 꿇어야 되고 하지만 그때만 하면 되고 부유해. 그 집에. 제가 지금 최 사장님한테 무릎 꿇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미 여기서 그렇게 살고 있네. 이미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치, 우리는 지금 돈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고, 그때 그 나라는 권력 있는 사람에게 무릎 꿇는 거고. 근데 사실은 지금의 나냐 아니면 만수르냐의 삶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만수르처는 좀 자유가 없잖아. 근데 이제 자유가 없어. 그리고 그 중동 국가에서 되게 부유해. 근데 여성으로 태어났어. 차별도 심하고. 네. 뭔지 알겠다. 너무 핸디캡이 큰데요. 저는 당연히 후자인 것 같아요. 후자가 뭐예요? 후자가 이제 중위 소득? 소득. 한국의 중위 소득에 대한 통계를 놓고 보면 그렇죠. 이제 애가 뭔지는 아는데 제가 왜 그걸 선택을 했냐면 예. 어차피 지금도 그렇게 사니까. 표현의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훨씬. 교과서적이구만. 독실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얘기합시다. 나는 전자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수르입니까? 저 하고 싶은 얘기도 적당히 하고 애교 좀 떨면서 결국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왜냐면 삶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낫다. 만약에 삶을 그렇게만 보면은 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산책을 할 때마다 만약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때는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면, 모든 사람이 조금 더 지금의 삶보다 더 괜찮아질 수 있다면, 그리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고, 그러면은 독재 국가여도 괜찮은가? 그치. 우리 아까 했던 말이랑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체게바라가 쿠바에서 혁명을 성공했을 때 그 농민들의 지지를 통해 가지고 했거든요. 거기 이제 시민들, 그 보통의 사람들의 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혁명에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도 갔다가 볼리비아를 마지막으로 가. 근데 볼리비아에서 혁명이 안 되는 거야. 농민이 없어서인가? 이제 볼리비아는 토지 개혁이 어느 정도 돼서 농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었던 거야. 작은 땅을.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협조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체게바라가 볼리비아에서 죽거든. 그 작은 자기 땅을 내놓는 게 불가능한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얼마나 나약한가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거야.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역사적인 것인가 교육의 산물인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반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가, 경제력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방송 분량은 뽑고 남았다. 그 마지막으로 이 토론하면서 어떻게 좀 느꼈는지 얘기한 다음에 무슨 얘기가 재밌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이게 사실 되게 불편한 토론입니다. 흥미로운 주제긴 한데 이게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는 포인트는 우리가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나라가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도의 정치적인 성숙도,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그 정신을 계승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했냐면은 사실 답을 드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답을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서 민주주의가 맞는 거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해석에서 답은 알고 있고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한 한계나 그의 의미에 대해서 그냥 같이 우리가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가는 것은 어디냐? 이제 민주주의의 과거. 옛날에 계셨던 분들은 그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어야 됐는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를 넘어서 이제 과거에 가가지고 네. 그분들은 실제로 어떻게 느꼈고 무엇을 요구했는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지. 가면 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계십니까? 지금 이제 영혼으로 계시니까. 스파르타쿠스 아세요? 스파르타쿠스? 네. 그 스파르타쿠스가 처음으로 노예가 처음으로 평등과 뭐 이걸 자유를 주장하면서 튀어나온 거였다면서요? 아 그래? 그것도 실패했지만 기록에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거를 뭐 시니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잘 그걸 미화도 하고 영웅도 만들고 해. 그지? 우리는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영웅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이군요. 그렇습니다. 기대하고 갑니다. 생각보다 재밌을 겁니다.